진행하는 거 잘 봐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CD룸하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해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부한 그 부품들을 이번 주에 배치를 해볼 건데요. 어떻게 배치를 해볼 거냐면 우리가 3D 모델링, 그러니까 3D 설계를 직접 한번 해볼 거예요, 저랑 같이. 그래서 그 부품들을 3D 설계를 하고 그 3D 모델링 프로그램 안에서 우리가 부품들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해부를 조금 하나를 드렸네. 그래서 이거 먼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래서 CD룸에서 CD가 그 돌아갈 때, 이 CD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돌아갈 때 CD가 빠지지 말라고 위에서 눌러주는 그 부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해부를 해볼게요. 그 부품이 이제 요 안에 있는 검은색 부품이고요. 모델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조사에 따라서 검은색일 수도 있고 여기 이제 파란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빼낼 건데 이게 지금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붙여져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그 드라이버 세트에 보면 이렇게 뾰족한 그 송곳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활용할 거고요. 걔를 꽂고 요 틈으로 송곳 같은 걸 찔러 넣어야 줘야 되는데, 요거 할 때 꼭 장갑을 끼고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손 찔리지 않게 주의해서 찔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씩 찔러서 넣어주면 이게 송곳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떨어지고 얘가 이렇게 빠질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분해를 해야 CD 날아가지 않게 나중에 이제 완제품 조립할 때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해부를 해둬야 될 거예요. 네, 요거가 마지막 해부였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그 구글 크롬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혹시 크롬이 있는 학생들은 굳이 설치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크롬으로 우리 팅커캐드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크롬이 없는 학생들은 네이버에 크롬 이렇게 치면은 검색을 해보면 요 메뉴에 구글 크롬이라고 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고, 네, 여기 크롬 다운로드 클릭해서 여기 다운로드 된 거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크롬이라는 그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크롬을 활용해서 우리 팅커캐드를 한번 그 3D 모델링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구글 크롬이 설치가 됐으면 그 실행을 하면 이런 웹사이트가 하나 뜰 거예요. 구글이라고 써져 있는. 그래서 여기 검색어에 캐드라고 팅커캐드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맨 위에 팅커캐드라고 그 웹사이트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 팅커캐드 창이 열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직 아이디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가입 있잖아요. 여기 지금 가입을 통해서 아이디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지금 가입 눌러보면 여기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뜨고, 개인 계정 생성을 누를게요. 그리고 이메일로 등록 클릭하고, 그래서 국가 지역 또는 영역의 대한민국 생년을 자기 거 넣으면 되고요. 생년을 넣어주고 다음. 그리고 친구들 메일, 전자메일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친구들 전자메일 주소가 없으면 어머니나 아버지, 엄마 아빠한테 좀 도움을 요청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 전자메일 계정을 넣어도 되고, 친구들 계정이 있으면 그 계정을 넣으면 되고, 그리고 비밀번호는 최소 8자로 문자하고 숫자가 섞일 수 있게 해서 여기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체크하고 계정 작성 하면 이렇게 계정이 완료가 돼요. 여기 렛츠고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볼게요. 계정이 등록이 되고 그 렛츠고 눌러서 프로그램 실행을 하면 이렇게 작업 평면이라는 파란색 모눈이 나오고요. 이제 우리는 이 모눈 위에다가 3D 모델링, 3D 설계를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3D 모델링이라는 걸 해볼 건데, 우리가 이제 3D 모델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품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품들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아직 계획을 안 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한 부품들, 우리가 모델링한 부품들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를 한번 짜봐야 돼요. 그래서 배치하기 위해서는 또 부품들을 컴퓨터상에 이제 그림을 그려 놓아야 되고,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게 이제 3D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들을 설계를 하고 그리고 그 설계된 부품들을 배치를 해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스피커를 만들 때 어떻게 배치를 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를 우리가 컴퓨터상으로 한번 계획을 해본다고 보면 돼요.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우리는 이제 부품들을 설계를 해서 그걸 배치를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3D 모델링, 3D 디자인이라는 거를 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장난감이든 뭐든 3D 3차원이라는 그 설계, 그러니까 3차원 데이터를 먼저 한번 컴퓨터상에서 만들어 봐요. 만드는 이유가 그 장난감이든 어떤 핸드폰이든 뭐 어떤 제품이든 그 안에 다양한 부품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해부를 해보니까 물론 많은 부품들을 나눠본 건 아닌데 그래도 해부를 해보니까 스피커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그리고 전기 회로도 있고 그리고 전선이 케이블, 그러니까 선이 꼽히는 부분도 있고 또 모터도 있고 뭐 다양한 부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우리가 3D 설계 회사에서 그 기업에서 엄마나 아빠가 다니는 어떤 회사에서도 모두 3D 설계를 통해서 제품을 미리 한번 계획해보고 그리고 계획된 거를 그대로 실행해보고 그래서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품을 해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해부한 부품을 3D 설계를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3D 설계라는 걸 통해서 한번 그 컴퓨터상에서 한번 그려보고 또 이번 시간에 아마 그 배치까지는 아마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시간에 그 3D 설계 한 부품들, 우리가 직접 설계한 부품들을 한번 배치를 해볼게요. 스피커는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케이블은 어느 쪽으로 꼽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한번 해보는 과정, 그런 과정들을 우리 팅커캐드라는 소프트웨어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구현해보고 계획해보는 과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3D 모델링을 해볼 거고요. 모델링 할 때는 요 지금 첫 화면에서 새 디자인 작성을 눌러주면 되고, 만약에 지금 이 화면이 아니면 여기 얘는 항상 있을 거예요. 팅커캐드라고 써있는 이 무지개 색깔의 요 아이콘을 한번 눌러주면 그게 요 첫 화면인 거고, 아마 선생님은 이게 좀 설계한 것들이 좀 있어갖고 다양하게 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안 뜨겠죠? 그래도 요건 뜰 거예요. 새 디자인 작성.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주면, 새 디자인 작성을 클릭해주면 3D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면을 가지고 3D 설계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과 옆에 이제 그 어떤 도형들이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들을 통해서 설계를 할 건데 그 아마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니까 먼저 그 소프트웨어 사용법, 작업 평면이라고 써져 있는 이 파란색 모눈종이처럼 되어 있는 화면이 있는 게 이제 설계를 시작하기 위한 첫 화면이고요. 그래서 이 화면을 어떻게 쓰는지 또는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 그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클릭하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친구들 이름은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써져 있을 텐데 그걸 이렇게 지우고 디지털 대장간으로 바꿔주세요. 디지털 대장간 다 눌렀으면 엔터 한번 넣어주면 이제 이름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해서 바꾸고, 그리고 마우스 사용법 설명드릴게요. 그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3D 설계, 3D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화면을 돌려가면서 좀 여러 방향에서 봐줘야지 3D 모델링 하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를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을 돌리면 여기 마찬가지로 우리 뷰 큐브라고 얘기하는 이 정립면체가 같이 돌아가요. 이렇게 보면 정면도 글씨가 돌아가죠. 그 다음 우측면도 나오고 밑에서 돌리면 위로 보면은 평면도.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돌려가면서 설계를 해야 되고요. 참고로 여기 이제 이 직립면체를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마우스를 이동하면 화면이 마찬가지로 돌아가요. 그래서 요 직립면체, 정립면체가 있는 곳에서는 왼쪽 마우스 버튼, 그리고 그냥 다른 평면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돌리면 화면이 돌아가고요. 보통은 이제 이 직립면체는 잘 안 써서 요 화면 확인만 하는 정도? 이 부분이 평면도구나, 이 부분이 정면도구나, 그런 용도로 쓰고요. 요 작업 평면, 여기 작업 평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많이 보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회전하면 화면이 돌아간다. 그리고 화면이 막 돌아갔을 때 첫 번째 화면으로 다시 돌리고 싶으면 여기 홈 버튼, 홈 뷰라고 나오죠. 이걸 왼쪽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작업 평면이 맨 앞으로 오는, 정면으로 오는 화면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스크롤, 우리 마우스에 있는 이 스크롤을 앞으로 밀면 확대가 되고요. 뒤로 당기면 이제 축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확대 축소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크롤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스크롤 버튼도 눌리거든요. 스크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그 시점이 변한다고 하는데, 회전이 아니고 그 상태 그대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또는 위아래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이 회전이 되는데, 스크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면 화면 그대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우스로 화면을 다양한 방면, 그러니까 3D니까는 앞에서만 보거나 위에서만 보는 화면보다는 옆에서도 보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밑에서도 보고, 이렇게 화면을 이동하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화면을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은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면은 상자, 원통, 구, 스크라이브, 뭐 다양한 형태들이 있죠. 형상들이 있는데,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다시 작업 평면에서 어느 위치를 잡아서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도형들이 육면체 설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바꾸려면 여기 지금 검각형을 클릭해보면,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해보면, 왼쪽 버튼 클릭해보면 여기 이제 검은색 점하고 흰색 사각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흰색 사각형을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을 하면 이렇게 사이즈가 변해요. 그래서 흰색 사각형을 클릭하면 가로 세로가 둘 다 변하고, 검은색 사각형을 클릭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사이즈가, 크기가 변해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요 49가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63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사각형도 마찬가지거든요. 흰색을 클릭하면 가로 세로가 같이 변하고, 그리고 검은색을 클릭하면 한쪽 방향, 지금 같은 경우에 가로만 바뀌죠. 그래서 사이즈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제 3D니까 3차원이니까 높이 방향의 이 치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좀 돌려보면 이렇게 위에 떠 있는 사각형하고 삼각형이 있어요. 바닥에 있는 사각형 4개와 하얀색 사각형 4개와 검은색 사각형 4개가 있는데, 이렇게 좀 화면을 돌려보면 위쪽에 떠 있는 하얀색 사각형하고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은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크기를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모눈에서부터 위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바꾸는 거고요. 사각형의 위치. 흰색 사각형을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크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48이었다가 좀 줄어들죠. 10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입체 형상, 그러니까 지금 사각형의 입체 형상, 육면체죠. 육면체를 설계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 같은 경우에 클릭하고 작업 평면으로 클릭했을 때 형상이 나오고, 얘를 이제 크기 변환, 이렇게 흰색 사각형을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사이즈가 변하죠. 검은색은 한쪽 방향으로. 근데 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크기를 변환하면 좀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구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한 채 크기를 바꾸고 싶으면 Shift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흰색 또는 검은색, 어떤 사각형이든 상관이 없는데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사각형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해 보면 사이즈가 X, Y, Z 가로 세로 높이가 동시에 변해요. 그래서 그대로 형상은 유지한 채 다시 볼게요. 그래서 9를 불러와서 Shift 버튼을 클릭한 채로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이동해 보면 찌그러지지 않고 일정하게 사이즈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형 지붕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크기대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형상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동하면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이걸 만약에 화면을 작게 보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 흰색 사각형하고 검은색 사각형에 자꾸 겹쳐서 위치가 안 변하고 크기가 변하거든요. 크기가 변하잖아요. 이때는 좀 확대, 스크롤 버튼으로 확대해서 그 사각형을 피해서 그 형상을 클릭한 상태,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면 이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기를 변화시키고 또 위치를 변화시켜서 우리 어떻게 보면 레고 쌓듯이 3D 모형 형상을 만들어 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내려볼까요? 겹쳐져 있는 이런 형상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치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크기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3차원 형상을 만들어 갈 거예요. 그 형상을,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집 모양을 만들 때 그 상자를 불러오고 지붕을 불러와서 이제 집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위치를 올리고 확대를 해서 여기를 사각형 위에 지붕을 갖다 놓고 둘이 겹쳐야 되니까 만나게 좀 아래로 내려볼게요. 삼각형 버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사이즈를 이렇게 맞춰볼게요. 이렇게 하면 집의 형상이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우리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우선은 그 커서 그 화살표 버튼, 키보드의 화살표 버튼으로도 이 형상을 움직일 수 있어요. 한 번 누를 때마다 여기 그리드 스냅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1이라고 써있죠. 요 1을 클릭해보면 1mm인 거예요. 그리드 스냅이라는 게. 그리드 스냅이 뭐냐면 그 키보드의 화살표 버튼을 한 번 누를 때마다 1mm씩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1mm씩, 왼쪽을 누르면 왼쪽이 1mm씩, 그리고 위아래는 앞뒤로 움직여요. 위를 누르니까 뒤로 1mm씩, 아래를 누르니까 앞으로 1mm씩 이동을 하고, 그리고 컨트롤 버튼을 클릭한 채 위아래를 누르면 그 높이 방향, 보면은 높이 방향으로 1mm씩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1mm씩 이동하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눌러서 이동할 때보다는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드 스냅을 0.5나 0.25나 0.1로 바꿨으면 그 바꾼 단위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0.25로 클릭을 했거든요. 그래서 형상을 클릭하고 키보드의 화살표 버튼을 클릭하면 좀 더, 지금 0.25니까 아까 1mm보다는 좀 더 조금씩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위치를 맞추고, 이제 위치를 다 맞췄으면 두 개의 형상을 하나로 만들어야겠죠. 그럴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해서 두 개의 형상을 다 포함시켜줘요. 이렇게 지금 빨간색 선 사각형 보이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지붕하고 사각형하고 둘 다 그 빨간색 사각형, 이게 지금 밑에 사각형을 다른 색으로 바꾸고, 네, 이렇게 하면 빨간색 점선 안에 두 개의 도형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 둘 다 선택이 된 거예요. 또는 도형을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하나씩 클릭하면 그 하나 클릭할 때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나씩 눌러보면은 둘 다 계속 선택이 될 수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Shift 누른 상태에서 누르고 하면은 지금 이 세 개가 다 선택이 된 거고, Shift 안 누르고 Shift 키라는 걸 안 누르고 왼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하나씩 선택이 돼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을 선택할 때는 그 Shift 버튼을 누르고 하나씩 클릭해줘야 돼요. 또는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빨간색 점선 안에 내가 선택하고 싶은 형상을 들어오게 하면은 그 형상들이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두 개를 그 하나의 파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 위쪽에 보면은 그룹화라는 게 있어요. 이 그룹화라는 거를 클릭을 하면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로 됐죠. 이렇게 하나의 형상으로 지붕하고 그 직육면체가 하나의 형상이 됐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솔리드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은 좀 이따 설명하고, 솔리드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솔리드 형상이거든요. 여기 이제 도형을 가지고 오면 솔리드를 클릭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파란색인데 뭐 연두색으로 바꾸겠다, 초록색으로 바꾸겠다, 또는 솔리드를 누르고 색으로 바꿀까요? 회색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색깔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하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를 확인했다면, 하나의 형상을 두 개로 분리할 때, 우리가 합쳐 놓은 걸 그룹화 시켜 놓은 걸 다시 둘로 분리할 때는 그 옆에 있는 그룹 해제라는 게 있어요. 그룹 해제 버튼을 클릭하면 다시 두 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여기 있는 그룹 버튼 또는 합쳤을 때 그룹 해제 버튼 알아봤고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형상을 뭐 이렇게 그룹을 하든 뭘 하든 움직였든 사이즈를 잘못해서 사이즈 크기 변화를 움직여야 되는데 사이즈가 잘못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키보드의 컨트롤 키하고 Z키를 같이 눌러주면 돼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Z키를 눌러주면 뒤로 돌아가기가 돼요. 또는 여기 보면은 명령 취소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명령 취소 버튼을 내가 움직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잘못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 뒤로 가기 명령 취소 버튼을 누르면 다시 뒤로 돌아와요. 다시 되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거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렬 버튼이라는 거를 확인해 볼게요. 여기 요 정렬이라는 그 아이콘이고요. 요 명령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정렬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집 형상을 지금까지는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을 했거나 또는 그 키보드의 화살표 버튼 움직여서 위치를 맞췄는데 이거 이렇게 하려면 좀 불편해서 한 번에 빨리 끝내고 싶다 할 때 이 정렬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형상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정렬을 누르면 점이 나오죠. 점이 9개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가로의 가운데로 맞추고 싶다 하면 여기 가운데 점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둘이 다 가운데로 모였죠. 그리고 지금 옆에서 보면은 이 앞뒤가 안 맞아 있죠? 그래서 요 지금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가운데로 맞았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클릭해서 그 위치를 맞출 수가 있어요. 마우스나 커서로 이동할 때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요 정렬 버튼을 통해서 움직일 수가 있어요. 화면에 있는 거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키 있죠? 마우스로 그 형상을 클릭하고 그 키보드에 딜리트를 누르면 지워져요. 이번에는 지금부터는 이제 실제로 우리 후한 부품을 하나씩 설계해 볼게요. 그래서 물론 그 부품 그대로 설계는 안 할 거고요. 있고 필요한 것들만 좀 설계를 할게요.